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영입니다. 10월 29일 일요일입니다. 고고TV 같은 예측 방송은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후원을 하고 오십시오. 후원하고 오세요. 내주시는 분들이 항상 고맙다고 생각하시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신당. 그 얼치기 평론가들과 그 다음에 코인과 수익을 창출하려는 유튜브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국힘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두려워서 이준석을 사면한다 하고 하니까 이준석이가 발로 걷어차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이준석 신당은 존재를 못하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이준석이 신당을 차린다 하더라도 실패한다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3.8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주의 파괴, 그죠? 그 다음에 당의 정체성 파괴, 또 정치 결사 단체인 당을 파괴하는 것을 보고 국힘은 끝났다. 또 윤석열도 끝났다 하고 계속 말씀드렸고 고고TV가 그때부터 3.8 전당대회 때부터 말하기를 윤석열 지지율이 최소한 45%는 넘겨야지 총선에 해볼 만한 것이며 그 다음에 추석 민심 즉 총선 6개월 전에 윤석열 지지율이 그대로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다 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남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 진보애들은 200석 이상을 야권에서 200석 이상을 얻어서 개헌선을 무너뜨리며 윤석열을 탄핵한다 하는 전략 전술을 갖고 있죠. 근데 그건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이준석이란 이 얼치기는 근래에 와가지고 국힘이 80석 이하로 못 넣는다. 언더 80석을 말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준석 신당 이준석 하는데 그거는 다 거품이고 몽상이고 자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보면은 우리 고전적으로 보면은 조직과 인물과 구도, 그렇죠. 조직과 인물 구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고고TV는 조직 인물 구도는 벌써 소멸됐고 윤석열 시대에 윤석열이 독재를 하는 바람에 소멸됐고 이제 윤석열 심판이라는 바람만이 남았다. 그렇죠. 바람만이 남았다. 그러면은 자, 이준석이라는 이 아이가 철딱서니가 자기가 그죠? 신당을 한다 안 한다, 비례정당을 한다 안 한다, 노원병 공천을 받는다 안 받는다, TK에 깔짝거리면서 간다 안 간다, 그런데 지금 주변 정치적인 현상을 보면은 신당이 우족 승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죠. 그렇죠. 대단히 많은데 이준석이가 그거를 자기 밑으로 다 모으겠다는 거대한 몽상을 꾸고 있다는 거죠. 고고TV 들어보세요. 다 근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방송이니까. 그런데 봅시다. 조직 구도 인물 첫 번째 이준석이가 말하는 인물은 내가 윤석열보다 우월하다. 자기는 윤석열에 쫓겨나고 탄압을 받고 한때나마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고 또 박근혜의 탄핵의 강을 넘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자기가 정의롭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하는 인물 우세론을 갖고 나오죠. 그건 허상이다. 두 번째 조직. 국힘의 조직은 당원들은 다 망가졌습니다. 국힘의 조직은 망가졌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총선이 가까워지면 지날수록 윤석열의 즉 국힘의 조직력은 더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지가 조직을 재건하겠다. 그죠?
중도 보수, 개혁 보수와 중도 탈진보까지 재건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조직론이 우선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구도. 세 번째, 구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계속 그랬어요. 윤석열은 끝났다. 건 1년 동안을 떠들고 있는데요. 구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도 싫어하고 윤석열의 국힘도 싫어하기 때문에 구도적으로 제3세력, 정치를 싹 쓸어버리라는 제3세력, 즉 보수 중도 신당을 원하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구도적으로는 상강구도로 들어간다. 이준석의 몽상에 따르면은 상강구도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내가 선정을 하고 그 영토 회복은 자기의 것이다 하는 몽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이 그 조직 구도 인물 문제는 항상 그 선거 때마다 나왔는데요. 쓸려간 게 뭐냐? 그걸 싹 덮어버리는 게 바람이에요. 민심의 바람. 그게 지금 윤석열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준석이란 꼬맹이가 그 바람이 자기 것이다. 탄압을 받는 과거 그 우리 선거 역사를 보면은 대선 과정 또는 대권 후보 과정을 보면은 탄압을 받는 자가 위에 상황 즉 대통령을 치면서 올라간 그 탄압을 받는 사람에 의해서 바람이 일어났고 정권 획득의 과정에 들어간다. 따라서 그 바람은 자기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뻥이고 애가 아직 정치를 모르고 환상적이라는 거죠. 몽상이에요. 환상도 안 돼요. 환상이야. 우리 정상적인 사람도 말이죠. 복권 하나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죠. 근데 얘는 로또를 사가지고 그게 당첨되길 바라는 몽상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안 되는가? 이준석이가 첫째, 리더감이 아니다. 이준석의 실체와 본질은 다 나타났다. 더 새로운 게 나타날 게 없다. 이준석은 지금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 또는 내년 총선 시점으로 과거 정권인 윤석열을 치면서 자기가 리더로 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윤석열이 살아있는 한 그것은 되질 않아요. 국민은 지금 정권을 바꾸라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 대선 주자를 원한다는 거죠. 그 대선 주자라는 게 이준석의 실체와 본질과 조롱과 폄하와 남의 약점을 공격하고 지 잘나마서 떠들고 다니고 걔는 하루에도 대여섯 군데를 떠들고 다니죠. 그런 조디만 가진 애를 국민들이 우리의 가슴을 주고 리더로 모실 것인가. 그리고 이준석이가 지금 이때까지 한 것은 12년 동안 정치를 했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증명된 것이 없다. 그죠? 당에서 깔짝거리고 기득권과 싸우면서 그건 싸웠다고 그래요. 기득권과 싸우면서 자기의 출세를 띈 가정이다. 과연 저런 자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국민에게 물을 것이며 두 번째, 리더의 자격에서 실격이다. 두 번째 뭐냐? 이준석은 얘가 지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윤석열에 대해서 자기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 그러는데 과연 국민이 이준석이 보고 공정과 상식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냐? 또는 이준석의 따가리들 떨거지들이 공정과 상식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냐?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은 그들 자체의 인생도 그렇고 그들 자체의 생활도 공정하고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나 또는 국힘 민주당에서 이탈한 정신적으로 또는 생활적으로 민생적으로 헐벗은 국민들이 이준석이가 자기와 같은 호흡을 맞출 리더라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죠. 얘는 사회에 대한 봉사도 없었고 공헌도 없었고 항상 능률주의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았고 상층부를 위해서 싸웠고 상층부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더라. 또 갈라치기를 하더라. 그 두 개가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자기가 신당을 차리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은 지역도 먹을 수 있고 세대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역과 세대 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이 망가지고 있고
급격한 이탈이 나오고 있죠. 70대 이상만 제외하고는. 그거 TV가 항상 먼저 가는 방송입니다. 그러면은 보시죠. 세대적으로 보면은 얘가 항상 하는 말이 2030이 3040이 되고 또는 4050이 6070이 되고 6070은 7080이 되며 따라서 이 6070은 소멸되는 과정이다.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나이로 소멸된다. 그래서 10, 20, 30, 40 현재 2030이 3040이 돼. 그들의 지지력을 받는 자기가 현재 4050을 포기할 것이다. 그 좌파 진보의 핵심이니 그죠? 그렇게 그런 논리 폈죠.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2030, 2030, 6070이 4050을 포기하자. 근데 0.7%뿐은 못 이겼죠. 질 뻔했어요. 그런데 얘가 말하는 세대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허상인 게 뭐냐 하면 말이죠. 2030, 10, 10대 후반까지도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이 너무나 강합니다. 얘는 그걸 갖다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6070에서는 이준석에 대한 비토가 더 강해요. 그럼 얘가 지금 추구하는 세대론을 갖다가 보면은 2030한테도 반은 여성은 거의 쉬지 않아요. 이준석을. 그러니까 2030 일부, 5060 일부를 가지고 자기의 세대론을 갖다가 구축해서 그들을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애가 말하는 게 과거 신인규라는 애가 있죠. 요번에 군기 탈당하고 창당 창준이 창당 준비위원회 이준석 위한 거죠. 그걸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준석 유승민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2030을 위한 정책을 쓰느냐 이거죠. 얘는 2030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패미 반패미를 가르고 그죠? 2030이 지금 헐벗고 실업자가 되고 취직이 안 되고 미래가 불안한 걸 얘는 하나도 대안을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6070은 물러나는 세대, 쫓아가는 세대 그들에 대한 대안도 낸 적이 없어요. 얘네는 오로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튜브 나오고 방송 나오면서 자기의 능력 과시였다 이거죠. 그러면은 신윤규라는 놈이나 이준석은 박근혜에 의해서 발탁된 이런 애들이 너희가 현존하는 2030의 고민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진공관 안에서 실험실 안에서 몇 가지 실험 약물을 떨어뜨리는데 그것만 보고 얘네들은 정치가 뭐고 국민을 대변한다 그러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2030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세대 대표는 들어갔죠. 그럼 세대 플러스 지역으로 한번 가봅시다. 얘네가 지금 한 게 뭐예요? 그 김종인 씨나 고고TV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그 광주에 가야 된다고 5.18 순천 그런 거 막 사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4년 반 동안. 그런데 김종인 씨가 서진 정책을 쓰면서 국힘을 계획하기 위해서 광주를 가서 무릎을 꿇었죠. 지속적으로 광주의 영혼을 달려줬죠. 그걸 배워가지고 이준석이가 광주 서진 정책을 펴죠. 천안함이란 옆에 곁다리 끼네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2030이나 4050까지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는 게 6070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는 게 공감대는 다 형성되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노무현도 그까지 했고 노무현 이후에 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서진 정책을 쓰고 2030이 앞으로 정치적인 주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거죠. 선동하는 과정을 이준석이가 많이 했죠. 당대표 시절부터 대선 과정부터 그 김종인 씨의 이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김종인의 이데올로기를 받아서 한 거예요. 이놈아가. 얘는 기본적인 이데올로기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같은 데에서 그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20대들이 30대는 물론 20, 30대가 전체 합쳐 한 20% 지지율을 나왔었어요. 20, 30대들이. 그거 힘을 바탕으로 전라도의 2030, 수도권의 2030, 경상도의 2030을 모으면은 한 15%, 20%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지역의 2030 젊은이들과, 그렇죠. 또 그 지역에, 그런 지역 세대가 같죠? 호남까지, 경상까지, 수도까지 지역과 세대를 합한 2030의 표를 또
5060, 4050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몇 프로라도 있다. 그것으로 국힘을 넘어뜨릴 수가 있고 신당이 창당하면은 제3지대, 제3당이 아니라 1당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환상을 갖고 있죠. 그건 불가합니다. 왜 불가하냐면은 이준석에 대한 비토크라시가 너무나 강해요. 10대부터 70대, 80대까지 너무 강하고 그것은 국힘이라는 큰 덩어리 내에서 계획을 부러졌으니까 이준석을 지지한 거지 국힘을 탈당하는 순간 그들은 이준석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각자 다 흩어집니다. 새로운 이준석 말고도 새로운 신당, 금태섭 신당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탈당한 민주당 탈당파도 있을 것이고 국힘 탈당파도 있을 것이고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수도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데에 대한 2030의 지지력은 허망할 것이다. 그다음 셋째, 지역구도로 가보죠. 지역구도로. 얘가 지금 갖다 노리는 것은 경상도 TK마저도 윤석열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에 역전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불불 끓는다.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TK에서는 70%나 나와야 돼요. 최소한 65% 나와야 돼요. 그러니 TK에서도 결국은 정치는 바꿔라. 윤석열이가 검사를 통한 또 윤석열이가 지인을 통해서 TK를 싹 물갈여 들어가면 거기서 윤석열에 대한 반동적인 분출 세력이 나올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자기 것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수도권, 전라도, 일부, 경상도까지 아울러가지고 자기가 지역을 먹는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경상도는, 한두 석을 제외하고는 경북 TK는 무조건 국힘을 찍게 마련입니다. 그 보수 25%가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그 경우의 수가 일어나더라도 보수 주류를 찍습니다. 그러면은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홍준표가 자기들이 보수 주류라 그러죠. 그렇죠? 홍준표는 맞아요. 유승민도 맞아요. 그래, 이준석이 과연 보수 주류인가? 이제 12년뿐이 안 된 놈이고, 항상 높은 자리에서 최고위원, 대표, 무슨 비대위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위에 있어서 자리를 받은 애가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하고 TK에서도 의심을 하죠. TK에서 이준석이가 계속 박근혜, 윤석열을 공격하니까 거기서 반감했으나 그 밑바닥에 가보면은 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보면은 이준석이 같은 경우에 내가 결국은 윤석열에 반하는 TK 세력을 먹을 것이다 하고 한 1년 동안 깔짝거려가지고 지금 퇴출당하는 과정이고, 자, 그러면은 과거에 3신당이 나올 적에 보면은 말입니다. 제3신당이 나올 적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 딱 성공한 정당이 2개 있어요. 그리고 10년 이상 견딘 제3신당이 안철수 신당뿐이 없죠. 그 전에 또 누구 있었죠? 정주영의 국민당. 그죠? 정주영이가 돈을 갖다가 몇 천억을 써가지고 국민당을 30몇 석을 만들었죠. 그들은 다 흩어졌어요. 정주영이가 대통령이 못 되자 그들을 다 버림으로써 다 흩어졌죠. 상당한 명방가들이 많이 들어갔죠. 정주영의 해안이나 또는 정주영의 자금력을 믿고. 솔직히 그때 정주영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 그런데 자, 그 다음에는 정주영은 그때 어디서 주로 얻었죠? 서울 수도권에서 얻었죠. 서울 수도권 기반으로 36석인가 아마 얻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김영삼의 정치적인 공격으로 정주영은 회사까지 휘청하면서 김대중의 도움을 받아서 더 망가져버리죠. 그게 정치의 무서움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신당이 성공한 예가 안철수죠. 36석인가 8석 얻었죠. 전라도 20녀석을 다 돌이치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16석인가 18석을 38석 얻었죠. 그건 안철수의 힘 맞아요. 그런데 당시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라도에서 노무현이를 밀어줬더니 노무현이가 우리를 배신했다. 문재인 저놈아는 우리를 이용해먹고 또 버릴 것이다. 그렇죠? 민주당에서 분당해 나온 전라도 세력이 안철수를 갖다가 받들므로써 38석을 얻었죠. 그 위에
문재인이가 당선되면서 전라도 서진 정책을 펴면서 싹 안철수 세력은 또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세요. 안철수 정당은 전라도 정당이에요. 전라도를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역으로는 서울 수도권에서 그때 안철수가 26%인가 얻었어요. 서울 수도권에서 어마어마하게 얻었죠. 그래서 비례 플러스 지역으로 안철수는 국민의당은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데, 자, 다시 이준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금태섭 같은 경우 뭐 양행자는 말할 필요고, 금태섭 같은 경우가 지역 기반도 없다. 그죠? 대권 주자도 없다. 그리고 현직 의원도 없다. 그게 최고의 약점으로 꼽히죠. 그러면은 이준석으로 가보면은 안철수는 지역 기반으로서 전라도를 기점으로 해서 38석 얻었고, 그 다음에 16석 얻고, 그 다음에 3석 이렇게 이제 소멸하는 과정에 들어가서 국힘으로 들어갔는데, 이준석 같은 경우가 어디에 지역 기반이 있느냐는 것이죠. 신당의 목적은 지역 기반은 현재 모든 신당들이 지역과, 또 양극단을 깨자는 거 아니에요? 현재 신당들의 목적이. 근데 이준석 얘는 2030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를 갖다가 노리고 있다는 거죠. 안철수는 지역 기반이 전라도라 그랬죠. 그럼 얘가 지역 기반이거든요. 얘는 경상도를 원하고 있어요. 과연 경상도에서 그 당시 지금 21대, 20대, 19대 같이 안철수의 그때 막 성공같이 경상도에서 이준석 신당, 유승민 신당으로 밀어줄 것이냐 문제죠. 전혀 안 밀어주죠. 오히려 더 박살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윤석열이 뭉쳐하고 싫다 하더라도. 저놈들은 과거에도 우리를 망가뜨려도 요번에 또 망가뜨리려고 그런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TK는 어쩔 수 없이 국힘을 선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준석이 원하는 지역 기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상도에서 가져올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럼 이준석이 갖고 있는 지역 기반도 없다. 또 뭐도 없죠? 세대 기반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걸 갖다가 지금 얼치기 평론가 중도 좌파에 들어가지고 이준석 신당 몰라는 그거는 전부 다 사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봅시다. 이준석이 또 하나 노리는 건 있어요. 걔가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모르면서도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애가 정신이 없어요. 언젠가는 자기를 인정해 주겠지. 윤석열에 대한 비토가 너무 강함으로 국민이 윤석열 심판에 들어가므로 민주당은 찍을 수 없으나 자기를 선택해 주겠지. 이탈한 세력의 보수에 그거는 되지도 않아요. 그거는 얘가 신당을 차리는 순간 폭망의 수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가 하나 더 노리는 게 있죠. 윤석열의 지지율이다. 윤석열의 국정 난동 수준인 정책이다. 5개월 남았죠. 가면 갈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은 복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껏 어떤 식으로 복구하든지 40%를 못 넘깁니다. 그러면 그건 완벽하게 지는 선거가 나오죠. 6대4 선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윤석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고 민주당은 의심스러워하니까 그 30% 또는 넓게 확장한 40%의 무당층과 40%의 정치 옵션들은 국민적인 투표권이 있다. 그걸 노리고 지금 들어오는데 그건 갈갈이 찢어집니다. 제가 볼 때 현재 상태라면은 따라서 이준석에는 시간이 지나고 총선이 가까울수록 윤석열은 폭망 과정에 들어가며 윤석열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며 국힘은 더 망할 것이며 자기 일을 갖다가 상대적으로 국민들은 더 인정할 것이니 자기가 결국은 이긴다. 이런 몽상에 사로잡혀 있죠. 자, 결론 내드릴게요. 그러면 그 프레임은 뭐가 틀리냐. 보수 지금 윤석열이가 저렇게 떡을 치더라도 정책, 정치, 국방, 안보, 경제 다 떡을 치더라도 국힘 윤석열 지지율이 25%에서 30% 되죠. 그죠? 또 민주당 지지율은 30%가 확고하죠. 이재명 지지율이라고 봅시다. 그 나머지를 이제 누가 먹어야 되는데
그 전통 보수들은 안정적이기를 원하고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 25%들은. 그들은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 하든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저건 우리가 만든 정권이야. 저걸 또 쫓아내면은 우리가 또 상처받아. 우리 자존감이 상처받는 거야. 그런 인식이 많다 그러죠. 따라서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윤석열이 여기서 또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은 지지율을 빼도 25%, 20%까지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준석 신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치권이 완전히 빅뱅에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윤석열이 때문에. 또 윤석열이 어떤 일을 할지도 몰라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럼 그 모습을 다 이준석이 가져갈 것이냐? 아니올 시라는 거죠. 국민들의 그렇게 집단지성이라는 게 이준석을 갖다 연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준석이는 12월 그 선거 100일 전에 이놈은 또 12월 26일인가를 말하더니 선거 100일 전을 또 말해? 4월 10일이니까 3월 10일, 2월 10일, 1월 10일 또 한 달을 늘려? 이놈이 이렇게 장기술 말이죠. 이상한 말만 하고 계획만 놓고 다니죠. 끌면 끌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 정권을 괴롭히고 윤석열을 괴롭히고 국힘을 괴롭히면서 망가뜨리면은 지가 그 반대급부를 얻는다는 이 몽상을 갖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일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한테? 이준석이한테. 좋은 면이 아니라 나쁜 면으로. 이놈은 지금 이제 김건희까지 건드릴 겁니다. 우리 보수들이 고고TV만 김건희 계속 건드리는데 김건희가 그런 걸 몰라서 지금 참고 있겠어요? 얘는 계속 윤석열과 국힘을 공격하면서 무너뜨리면서 자기의 존재감이나 지지력을 확보하려고 그러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은 3개월 동안 피곤함을 느끼며 이준석을 소멸시킬 거예요. 이준석의 신당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의 가치가 없다. 이준석 신당이 되면은 소멸 과정, 이준석이 소멸 가는 과정이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